자, 오늘 수업은 그 학생들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그 질의응답 위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질의응답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학생들 질문을 훑어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하나는 이거예요. 자, 전격 이상의 부하를 인가하게 되면은 어떤 장치든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한 게 전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하면은 어느 순간에고 망가질 거예요, 아마. 그 시기는 뭐 장치의 그 뭐지 제조 상황에 따라서 다를 테지. 자, 투시 1번 투시 시술 및 특정 장면을 남기고 싶을 때 순간 허용 부하 안에서 촬영한다고 하셨는데 초점면의 온도가 상승한 것이 연속 허용 부하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거는 아마도 이 내용을 보고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자, 이 순간허용 부하들, 순간허용, 아니, 그 연속 촬영이 아닌 스팟 촬영을 할 때, 그쵸? 스팟 촬영을 할 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관절류를 크게 흘리게 되죠. 원하는 퀄리티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초점면 온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연속 부하 촬영은 이제 로드가 부하가 작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부하를 작게 가하면은 이게 열이 일정 부분 이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내려갈 거고, 다시 또 스팟 촬영과 같은 촬영을 하면 급격하게 양극의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이 얘기를 물어본 것 같아요. 연속 허용 부하에 영향이 있는지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 그게 어떻게 되냐면 가령 이런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온도를 올리게 되면 양극의 초점의 허용 온도를 넘어서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팟 촬영을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게 양극 초점의 허용 온도를 넘어서는 수가 있어요. 단시간 허용 부하를 크게 하려면 초점 면적을 크게 하는 것 말고 다른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간 허용 부하의 경우는 뭐 양극 지름을 크게 하면은 타겟이 맞는 면적이 이제 분포가 커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허용 부하가 늘겠죠. 동그라미가 없지 않나? 도형도. 자, 다음. 관전압 파형에 의한 액성관 허용 부하의 비교 그래프에서 부하 시간 5초를 기점으로 삼상과 단상의 그래프가 겹치는데, 그렇다면 부하 시간 5초 이상으로 하였을 경우 삼상과 단상의 기기상에서의 성능의 차이는 없는 것인지. 학생들이 아직 삼상과 단상을 모르는데, 이 단상은 이제 전압 파형이 최소 전파 정류를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날 거고, 단파 정류를 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겠죠. 반파 정류했을 때 이렇게. 그러면 자, 이 단상의 경우 이제 문제가 이제 같은 전력을 얘기한다고 가정하면은, 단상 이런 경우에 전력을 얘기하면은 이제 파워를 얘기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전체 평균을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삼상의 경우는 삼상의 경우는 얘가 하나 있을 때, 그쵸? 얘가 하나 있을 공간에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삼상은. 그러면은 자, 이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단상의 경우는 이 정도인데, 삼상의 경우는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같은 전력을 만들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크게 단상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 전압이 높은 이 지점일 때 이제 열전자가 이제 양극에 가서 부딪히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높겠죠. 3상의 경우는 예를 들어 여기다 그리면은 3상의 경우는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3상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같은 파워면은 같은 부하면은 평균값으로 치면 3상의 경우는 이 정도고 단상의 경우는 이렇게 강한 열전자 에너지가 가서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3상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순간적으로 아주 강력한 열전자는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3상에서는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단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단상은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 쇠로 두들기는 거랑 나무로 두들기는 거랑 어떤 물체를 두드린다면 어느 게 파손이 심해요? 쇠로 두들기면 훨씬 심하죠. 단상의 경우 요 부위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삼상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연속적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양극 타겟에 이제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단상은 이게 타겟에 열전자를 쏘지만 그 다음 쉬는 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순간적으로 아주 강하게 맞더라도 이제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삼상과 이제 단상의 경우 이런 이제 크로스되는 이런 영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 최대 허용 부하는 양극 회전수 N과 타겟 지름에 따라 결정이 되며 순간 허용 부하를 결정하는 인자를 동일 매스 시 미리암페어를 낮추고 조사 시간을 길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양극 회전수에 의한 허용 부하의 비교 그래프에서 부하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양극 회전수는 9000rpm과 2800rpm의 미리암페어의 양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2800rpm과 9000rpm 얘네 커브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커브가 같이 모이는 경우 이 그래프들은 다 이제 허용부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길게 사용하면은 문제가 생긴 허용부하가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관절류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시간이 이쪽으로 갈수록 관절류는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타겟 지름이 같을 때 부하 시간을 길게 하여 양극 회전수 9000rpm과 2800rpm 만나는 지점에 미리암페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양극 회전수는 최대 허용 부하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 이 얘기는 단시간 사용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열전자가 가서 부딪히는데 여기 가서 부딪혔다고, 여기가 초점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걸 빨리 돌리면은, 그쵸? 이게 회전 양극을 빨리 돌리게 되면 어때요? 가령 이제 델타 t, 아주 짧은 델타 t 시간 동안 이 회전수가 빠를수록 이 부위에
열전자를 맞는 시간도 짧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속 회전을 하게 되면은 순간 허용 부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일정 시간 이상 얘를 동작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금 전에 짧게 맞고 지나갔지만 결국은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얘도 계속 이 지점도 계속 빨리 돌더라도 계속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하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게 이제 순간 허용 부하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부하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 지금 단서가 부하 시간이에요. 부하 시간. 그리고 애초에 순간 허용 부하는 뒤쪽에 질문에도 학생이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어디 있지? 순간 허용 부하라는 게 그 단어 그 자체로 짧은 시간 동안 액선을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급하다. 그래서 이 순간 허용 부하 자체가 짧은 시간이니까 짧은 시간에는 회전수가 높고 양극의 지름이 크고 이러면은 당연히 허용 부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극 진공관 특성 곡선에서 공간 전하 영역 이후에 전압을 증가시켜도 전류가 일정한 포화 영역이 나타나는데 왜 전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지 궁금합니다. 자, 필라멘트에서 열전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열전자를 다 소진을 했을 때 전압을 올려봐야 더 사용 가능한 열전자가 추가적으로 필라멘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지는 열전자의 양만큼밖에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 다음 초점의 크기가 작을수록 미세한 영상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순간 허용 부하를 증가시키기 위해 초점 크기를 크게 한다면 영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당연하죠. 해상력이 떨어지겠지? 초점의 크기를 조절해서 초점의 액선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쓰이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초점의 크기를 일반 시스템에서는 초점의 크기를 실제로 크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양극 음극에 보면은 액선관의 음극에 보면은 뭐 듀얼 필라멘트가 있는 경우 얇은 필라멘트 이제 초초점용 필라멘트와 대초점용 필라멘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얘네 두 개에서 선택을 하는 정도지 이 크기를 막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돼요. 전극이 거리가 달라짐에 따라 순간 허용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E는 QV 자, 그래서 그 전자가 이제 관전압에 의해서 이제 양극 타겟에 부딪히는 에너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거리가 미치는 영향이 없어. 그 다음에 최대 허용 부하는 양극 회전수 타겟 지름인데 만약 A 지름이 20이고 회전수 6000, B 지름이 30이고 회전수 4000. 최대 허용 부하는 같지만 지름과 회전수 차이가 나는데 두 개의 차이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얘네들은 순간 허용 부하 얘기해요. 순간 허용 부하. 순간 허용 부하. 자, 학생들 연속 허용 부하하고 순간 허용 부하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보통 회전과 고속회전 허용부하에서 고속회전은 허용부하를 1.7배 크게 할 수 있는데 뭐 고속회전에 의해 발생하는 제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계적으로 만들기 어렵겠지. 빨리 하게 되면 빠른 회전을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 자체가. 회전 양극 액성과는 교류에 비해 직류를 가해줌으로써 허용부하를 크게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회전 양극에서도 똑같은 조건으로 가해주면 허용부하를 크게 할 수 있는지. 지금 똑같은 얘기 써놓은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거지. 자, 순간 허용부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동일 매스 시 매스를 낮추고 조사 시간을 길게 한다고 했는데, 만약 동일 매스 시 미리암페어를 높이고 조사 시간을 짧게 하면 어떤, 자, 초점면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겠죠. 동일한 액선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조건에서 큰 초점은 한 번 돌 때 작은 초점은 2번 돌아야 하게 되고, 그럼 같은 부위에 연속으로 2번 맞게 되는 것인데 왜 순간 허용부하가 증가하는 것인지. 자, 2번 고속회전이란 얘기지. 이게 초점 2번 돈다는 얘긴데, 근데 왜 이게 작은 초점이라고 돼 있지? 자, 큰 초점과 작은 초점을 구분을 해야 되고, 한 번 돌 때하고 2번 돌 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섞어서 쓰면은 문제 질문의 요지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 소리 아닙니까? 잠깐 그러니까 회전수를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초점의 크기를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타겟의 지름을 얘기해야 될지, 이것들을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 소리인 것 같은데 질문은? 그러니까 초점 이렇게 하는데 큰 초점 있고 작은 초점 있잖아요. 근데 같은 부위를 2번 큰 초점도 때리고 작은 초점도 때리니까 이게 연속으로 이렇게 큰 초점도 때리고 작은 초점도 때리는 건데 이게 왜 순간 허용부하가 증가하는 것인지 궁금한 것 같아요. 자, 얘는 이제 질문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학생들이 한번 이 질문할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야 돼요. 자, 1회 부하가 전격의 범위 내라도 반복할 경우 전격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초과한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이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제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일정 온도 이상 되면은 작동을 안 하도록 막아버려요, 보통은. 허용부하는 양극 타겟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수준이고, 전격은 장비를 동작시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계를 정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허용부하나 전격은 어떤 장치가 손상되지 않게 그 수준을 정해 놓은 것으로 뜻이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전격은 말 그대로 절대 넘어서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허용부하는 순간하고 연속하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그쵸? 그래서 순간 허용부하는 좀 과하게 사용을 해도 돼요. 여튼 순간 허용부하로 전격이 정해져 있는 내에서 사용하면 돼. 근데 연속 허용부하는 연속 허용부하대로 또 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전격이 있는가, 순간과 연속.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시간에 따라서 변해.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해서 이 시간에 대한 고려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회전양극 액성과는 교류에 비해 직률을 가해주므로 허용바를 크게 할 수 있고 아까 했던 얘기 같은데 교류 전압의 높은 값은 초점면의 부분적인 온도 상승을 야기한다 했는데 교류 말고 직률을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교류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이제 전원회로가 많이 발전해서 교류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순간 허용 보안은 전자 충돌면의 온도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주로 초점면의 온도에 의해 제한된다고 하셨는데 초점면의 온도 말고 또 어떤 경우 제한될 수 있는지. 자, 초점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부하가 손상이 되는데 이 그림은 아까 에너지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전에 풀어놓은 거고 자 이게 초점면이야. 이 부분이 초점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녹아내리는 수가 있어요. 액성관이 손상된다고. 그래서 이게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온도 말고는 특별한 경우가 없지. 온도가 상승하면 투시장치가 고장나기 때문에 연속 허용 보아에 사용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온도 상승하는 순간 허용 보아는 어느 경우에 사용되나요? 스파 촬영할 때. 삼상과 단상에서 삼상이 더 직류 쪽에 가까워서 전압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직류 쪽이 가까울수록 전압이 큰지 이게 뭔가 앞뒤를 떼놓은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질문자가 다시 명확하게 무엇을 질문하는지 본인이 확인하고 다시 얘기해줘. 관전압과 매스가 같을 때 미리암페어를 낮추어서 타겟에 도달하는 전자 개수를 줄이는 방법과 미리암페어를 크게 하여 초점 크기를 크게 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을 허용보아에 증가할 수 있는가? 이것도 좀 이 문제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 학생들. 자 전자개수 줄이면은 당연히 그 허용보아 늘어나겠지. 발생하는 X선의 양이 줄어들 거고 미리암페어를 크게 하면은 왜 초점 크기가 커져? 지금 이게 미리암페어 얘를 키우면은 초점 크기가 커지는 건 맞는데 이게 왜 허용보아랑 연결이 돼서 얘기가 되는지를 모르겠네. 당연하게 미리암페어가 커지면은 허용보아가 당연히 커지지. 전자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 이게. 미리암페어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열전자의 양을 많게 한다는 얘기고, 그치? 그러면 당연히 허용부하가 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허용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랑은 상관이 없어요. 허용 부하라는 거는 정해진 양이 있는 거고, 그쵸? 매스를 크게 하면은 타겟의 초점의 온도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허용 부하에 도달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초반이니까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좀 모호하게 쓰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개선되길 바래요. 순간 허용 부하를 증가시키는 인자 중 동일 매스 시 미리암페를 낮추고 조사 시간을 길게 한다 하셨는데, 순간이니까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길어진다는 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몇 초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10ms에서 30ms로 늘고 뭐 이런, 아니면 10에서 200ms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몇 초씩 뭐 몇 분씩 이러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생각 안 해도 돼요. 연속 허용 부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양극 열 축적 용량을 키우면 되는데, 이걸 키우는 방법은 뭐지? 양극의 크기를 크게 하는 수밖에 없지. 지름도 커지고 양극 자체의 크기도 커지고 이러면 되지. 순간 허용 부하는 초점면의 온도에 의해 연속 허용 부하는 양극 전체의 온도 상승에 제한되는데, 혼합 허용 부하는 제한되는 요인이 있는지 이 두 개 다가 영향을 미치지. 직류를 가해줬을 때 허용 부하를 크게 할 수 있는데, 그럼 교류 전압이 낮은 값도 허용 부하를 크게 할 수 있는지. 직류를 가해줬을 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자, 질문 정리 다시 한번 해주기 바래요. 초점의 X선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폐구에 콘을 설치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튀어나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지? 그치? 허용부하는 허용하는 X선의 양이라고 하셨는데, 회전양극 X선과는 직류를 가해줌으로 허용부하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프에서 면적이 X선 양이면은 직류값에 따라 교류의 면적이 더 클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 그래프 있죠? 이거. 자, 망치로 때릴 때하고 나무로 때릴 때하고, 그치? 다르지? 자, 이런 것과 이런 거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얘는 직류, 얘는 단상, 반파 정류회로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같은 양의 X선을 만들어내도 이 관전압이 굉장히 높죠. 이때는 그 얘기예요. 타겟의 직경을 충분히 크게 하거나 냉각장치를 이용해 타겟을 식히며 사용하여 부하 시간이 증가해도 허용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지, 즉 관전율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X선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게 열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자, 양극의 열이 이렇게 쌓이는데, 자, 이게 양극 열 용량이 열 축적 용량이나 뭐 양극의 크기가 커지면 이게 똑같은 부하에 이게 계속 이렇게 열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정량 이상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양극에서 빠져나가는 열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본 것 같아요.
얘를 충분히 크게 하거나 냉각 장치를 이용하면 일정 온도 이상 안 올라가게 돼요. 초점의 X선이 밖으로 방출되면 각도가 달라져서 영상에서 음영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음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리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 이거는 최대 허용 보안은 양극 회전수와 타겟 지름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양극 회전수가 늘어나면 타겟 지름도 늘어나는 것이니 이 둘은 별개지. 하나만 늘릴 수도 있고 둘 다 늘릴 수도 있고 그렇지. 순간 허용 보안을 증가시키는 인자와 연속 허용 보안을 증가시키기 위한 인자가 같은지 다르다면 어떤 인자들이 있고 혼합 허용 보안에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흔한 말로 그 액선을 이제 연속 허용 보아나 액선의 허용 보아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액선 간의 즉 양극의 크기가 커져야 돼요. 보통 그래서 그 일반 촬영용 액선 장치에 사용되는 액선관도 크기가 천차만별이고 CT에서 사용되는 거는 훨씬 더 커요. 단상 전파 초점 면적에 의한 허용보의 비교 그래프의 타겟 각도를 크게 하고 관전압을 높였을 때 그래프 모양이 궁금합니다. 아마 이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데 봅시다. 자, 타겟 각도를 크게 한다. 이 얘기는 실초점의 크기를 작게 하는 거죠. 그러면 허용보아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관전압을 높인다. 더 열악하게 만드는 거죠. 허용보아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아마도 이 그래프들이 뭐 이 그래프든 이 그래프든 낮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타겟 액선관의 입장에서는 그 가혹한 조건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한 학생이. 맥동률이 크고 작아짐에 따라 순간 허용보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맥동률이라는 게 전압변동률이니까 아까 교류전압 있죠. 교류전압이 원래는 이렇게 이제 단상 전파는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정류작용을 거치면은 이게 실제 이제 인가되는 전압은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실제 인가되는 전압은 정류까지 고려한다면 그러면 맥동률이라는 게 윗값하고 아랫값이 얼만큼 뭐 평균값에 비해서 얼만큼 변하느냐인데 이게 변화가 크면 클수록 뭐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때리는 망치의 재질이 쇠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변화가 커진다는 얘기는 때리는 망치의 재질이 쇠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렇죠? 변화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때리는 망치의 재질이 점점 무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타겟 손상에 대한 얘기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질문을 여기까지 해서 이번 질의응답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질문은 임의로 삭제했다.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응? 교수님 질문 몇 개 지우셨잖아요. 어디 처음에 저랑 그 모실 때. 어디 지웠어? 네, 몇 개 지우셨어요. 응.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보고 지웠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부 학생이 질문한 내용 중에 일부는 내가 조금 빼고 했어요. 지금 양도 너무 많고 중복되는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그 점은 학생들이 참고하도록 해요. 끝.